Hi everyone. This is so weird because actually this isn't my house. As you see, this is going to be my workplace, but I didn't have any time to record it at home, so I had to come here a little bit early and I'm just recording it now over here. Okay, so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집이 아닌 요 이제 학원에서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이제 교무실 자체가 상담실이랑 병행을 하고 있어서 사방팔방이 다 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열심히 마지막 조정만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서두는 최대한 짧게 하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동사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배웠죠? can하고 will이 친구인데 둘이 너무나도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may, must, should 해서 may, must, should, can, will, may, must, should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can하고 will 다 했거든요. can이 어떻게 쓰이는지, will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may까지 어떻게 쓰이는지. 자, 그럼 오늘 남은 친구 두 개, must하고 should 있어요. 자, 그럼 우리 must하고 should는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하고 이제 의문문하고 부정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반복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an이든 will을 배웠을 때처럼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빠져버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not 이라는 친구가 조동사의 뒤에 붙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아실 게 있는데 우리가 부정을 만들 때 보통 우리 뭐 can't 이런 표현 썼고요. 우리 will not 같은 경우는 줄였을 때는 won't 이제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can't는 그냥 단순하게 줄여서 can하고 not이 붙여져서 can't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will not은 willn't가 아니에요. 그냥 won't라는 어떤 형태가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ay not 같은 경우에는요, 꼭 기억하실 게 may not은 축약형이 없어요. may not은 축약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mayn't라는 표현 없이 그냥 may not 이렇게 쓴다는 점, 그거까지만 아시면은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당연히 must부터 하겠죠? 자, 그럼 우리 must는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must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또 몇 가지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must는요, 두 가지 쓰임새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인데 이거 조금 우리 지난 시간에 may 할 때 제가 추측이라는 용법 알려드렸죠. 그러면은 이 must도 추측의 용법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나오는 추측은 may랑 조금 다르게 우리 may는 약한 추측이었어요. 그럴지도 몰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바로 may였다면 must는요, 아주 강한 추측이에요. 내가 100%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쓰는 게 바로 must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must 같은 경우에는 강한 추측으로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특징 다 아시죠?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인칭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의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어제 그렇게까지 코피를 흘리시고 그렇게까지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계셨으니 오늘은 정말 아픈 것 같아 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must라고요. 그래서 my teacher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must be sick. 쌤 be 왜 들어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형용사예요. sick은 형용사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는 비동사랑 같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my teacher sick, my teacher must sick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들어가서 my teacher must be sick, my teacher must be sick 이렇게 표현하셔야지만 정확한 문장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must 반드시 뭐뭐임에 틀림없어 라고 추측을 한다면 두 번째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상대방한테 뭔가 굉장히 의무적으로 시킬 때,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할 때 쓰는 must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무의 mus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명령의 must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숙제를 시킬 때 내가 너 숙제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너 숙제 꼭 해야 돼, 너 숙제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거기 앞에 꼭이라는 단어가 약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 꼭 숙제해야 돼? 반드시 숙제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상대방한테 너 숙제 꼭 해라.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당신이니까 you. 그럼 또 must 쓸 수 있겠죠? You must 그러면은 하다 숙제를 do your homework.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ust가 들어감으로써 상대방한테 뭔가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can도 그랬죠? 우리 will도 그랬어요. 메인은 없었지만 우리 must에는 또 있습니다. must에서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시킬 때, 명령할 때 must, 이 의무의 must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단어로 또 바꿔 쓸 수 있냐면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have to는요, 우리 일반 동사 편에서 배웠다시피 ha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인칭일 경우에 have스라는 동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 have 대신에 has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녀는 숙제를 해야만 해 라고 한다면 she has to do her homework. 요렇게 말하면 돼요. She has to do her homework.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상대방 아까 you였을 때는 you have to가 될 거고 다시 must로 바꿨을 때는 그냥 she must do her homework.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상대방한테 강하게 무언가를 꼭 해라 라고 얘기할 경우에만 우리는 그 must를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must인데요. 이때 그러면 지금 하나를 또 알아야 되는데 must가 의무일 경우에 방금 설명했던 의무일 경우에 부정 형태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 형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정 형태를 왜 제가 이렇게 따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냐면요. 요 친구는 있잖아요. 조금 부정이요.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무를 나타내는 부정을요.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그걸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절대로 저것을 만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만지다라는 동사 영어로 touch 였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그걸 절대 만지면 안 돼. You must not touch that. You must not touch that. 야, 너 저거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할 때 이 must는 have to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 have to의 have는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not을 붙이는 게 아니고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일반 동사 배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do나 does가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너한테 이걸 절대 만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 must not touch that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때 you니까 뭐가 되겠어요? doesn't겠어요? don't겠어요? 그렇죠. don't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ou don't 그런 다음에 have to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you don't have to touch that 이렇게 쓰잖아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어란 파도 즐겁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지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don't have to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하지 말라는 건 상대방한테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너 뭐뭐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네가 정하고 싶다면 해도 돼. 요렇게 문장이 바뀌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touch that 하면 야, 너 저거 굳이 만질 필요는 없는데 만지고 싶다면 만져봐. 약간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녀가 저걸 만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 she must not touch that. 야, 저거 절대 그녀가 만지면 안 돼.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것을 우리가 have to로 한다면 she don't겠어요? doesn't겠어요? doesn't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he doesn't have to touch that.
그러면 그년 저걸 만질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문장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문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must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나 꼭 숙제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must I do my homework? 제가 제 숙제를 해야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must 뭐 어떤 거 해볼까요? 뭐 must I go to the bathroom? 뭐 must I take a shower?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화장실을 꼭 가야만 하나요? 아니면은 제가 꼭 지금 씻어야만 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o I have to take a shower? Do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Do I have to? 하면서 do my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뜻이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정일 경우에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내지만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된다는 점 꼭 아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must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must도 두 가지였다고요. 강하게 추측을 해서 상대방이 틀림없이 요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네, 상대방한테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시킬 때 뭔가 명령어조로 너 꼭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부정은 우리가 맞아요. must는 have to랑 같았지만 부정으로 넘어갈 때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내지만 don't have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친구 하나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조동사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should인데요. 제가 조동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should입니다. 자 일단은 should요. 간편하게 말하자면 영어의 조동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뭔가 도덕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should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의 해석이 있냐면 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상대방한테 뭔가 충고를 할 때 아니면 조언을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내가 친구가 된 도리로서 야 친구야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야 친구야 있잖아 그래도 시험 기간인데 너가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조언을 해줄 때 쓰는 게 바로 should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속에서 뭔가 부드러운 역할을 해주잖아요. 전 그래서 이 should가 너무 좋아요.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must보다 저는 should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You should study 뭐 조금 더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A little more 뭐 이런 쪽으로. 자 그러면 you should study a little more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야 너 있잖아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hould라는 친구는 뭔가 도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을 때 그래 시험 기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학생인데 공부를 하겠어 라고 하면 ok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okay I should study mor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난 반항기야. 난 사춘기야. 난 공부하지 않겠어. 내 뜻은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혼자 생각을 하고 나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should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조언이나 충고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면 하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해도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No, I won't study. 아니, 나는 공부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때는 will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should의 쓰임새는 이렇게 하나로 보통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상대방한테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shouldn't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엄마한테 계속해서 거짓말 하는데 너 엄마한테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hey, you shouldn't lie to your mom. 우리 lie 하면 거짓말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ey, you shouldn't lie to your mom. 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 좀 그만해. 그만하는 게 좋겠어. 요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should는 좀 쉽죠? 하나밖에 없고요. 바꾸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조금 머릿속에다 이제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정들었던 조동사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씩 더 영상 보시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조동사의 크나큰 특징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연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앞에 쓰인다. 이때의 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의 보통 앞에 쓰인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인칭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항상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조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었다. 그래서 can에서도 능력과 가능은 be able to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will이 미래 시제를 쓰일 때는 be going to로 바뀔 수 있었고, 그리고 must 이것이 어떤 의무적으로 상대방한테 강하게 뭔가를 시켰을 때 우리는 그 표현을 have to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부정으로 넘어갈 때 don't have to, doesn't have to가 되면은 해야 하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can, will, may만 should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고, 조동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처음에 1편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조동사는 이 5개가 딱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조동사로 쓰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기본 5개의 개념은 머릿속으로 딱 넣어주시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 저희 뭐 할 거냐면요. 시제 할 거예요. 시제 중에서도 우리 미래는 잠깐 엿봤잖아요. 우리 will을 가지고 엿봤어요. 자, 어쨌든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제인데요. 시제 중에서도 뭐 할 거냐면 과거 들어갈 겁니다. 과거 시제를 근데 제가 한 번에 완전히 쫙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랑 일반 동사의 과거랑 이 조동사의 과거를 그냥 한 번에 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시제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현재 시제 대충 알고 있고, 이제는 미래 시제도 대충 알잖아요. 과거 시제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 시제라는 것이 그래서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